유명해져라. 그럼 당신이 똥을 싸도 세상은 열광할 테니. 누구든 유명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 웬만한 연예인보다 대우가 낮죠. 나 이거 완전 동감. 내가 어떻게 셀럽이 됐는지, 이 세계의 실체란 뭔지 알고 싶지 않아? 궁금하지? 근데 정말 죽은 거 맞아? 맞잖아. 이거다. 의심은 필수고 믿는 건 선택이라고. 바로 너 말이야.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셀러브리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낸 주인공 서아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되자 유학을 포기하고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어릴 적 친구를 통해서 상위 1% 셀럽들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들이 가진 유명세는 그들에게 돈뿐만 아니라 많은 기회를 안겨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서아리가 예전에 부유한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친구는 그녀를 무시하면서도 자신의 유명세에 이용합니다. 유명 셀럽의 인스타에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스타 팔로워가 느는 것을 보고 서아리는 SNS가 가지는 힘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자 자신을 무시했던 셀럽들을 능가하는 100만급 팔로워를 가진 셀러브리티가 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서아리를 무시했던 1000급 팔로워를 가진 셀럽들이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던 어느 날 서아리는 불미한 사건의 목격자가 되고 갑자기 인스타에서 사라지면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죽은 서아리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셀럽들의 세계를 폭로합니다. 셀러브리티는 유명인이라는 뜻으로 보통 셀럽이라고 부르죠. 예전에 유명인이라면 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셀럽은 특정한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뜻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셀러브리티는 유명세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에서 화려하지만 때로는 비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셀럽들의 민낯을 그린 작품입니다. 셀러브리티의 관전 포인트는 서아리라는 여자가 유명한 셀럽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녀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익명성 속에 숨겨진 인간 심리입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명해져라. 그럼 당신이 똥을 싸도 세상은 열광할 테니. 미국의 예술가 앤디 워홀이 말했다고 알려진 이 문장은 그의 작품들 캠벨 스푸켄이나 실크 스크린의 마릴렌 먼로만큼이나 유명해져 여러 상황에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똥을 사도라는 표현 탓인지 인용문의 뉘앙스는 언제나 잔사와 조롱 사이를 오갑니다. 2015년 가수 G 드래곤이 현대미술작가들과 협업해 전시회를 열자 이를 두고 똥을 사도 박수 받는 G 드래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몇 달 뒤 G 드래곤은 빅뱅의 노래 쩔어에서 막 똥을 사도 박수갈채를 받지라는 가사로 이 기사를 대봤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명언이 사실 앤디 워홀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 출발이 어딘지 모르나 언론에서 노출된 말들을 우리는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와전된 말이든 아니든 그것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서아리가 유명 셀럽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셀럽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과 거리가 먼 개념이었으나 SNS, 특히 인스타그램을 필두로 인스타 셀럽이라는 부류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지간한 연예인들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유명 셀럽이 되는 과정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셀럽을 사례로 설명해 볼까요? 페리스 힐턴. 그녀는 셀러브리티 그 자체였습니다.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페리스 힐턴. 그녀의 등장은 셀러브리티의 행동 양식이나 사업 모델의 기본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페리스 힐턴에게 유명세는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인 관종과 달리 그녀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사업을 위한 수단이었고 이 유명세는 곧 수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셀럽들은 유명해지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어떻게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둘째, 자신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부지런히 다른 연예인들과 친교를 가진다.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자기 행동을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노출한다. 대중의 반응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 침소봉대하듯 부풀린다. 그러면서 언론 노출 때 패션 등 트렌드에 관한 자신의 감각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대중이 그 사람을 보고 환호하건 야유하건 관심을 끌게 되면 그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오나 관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어필한 패션이나 상품 생산자와 일이 접촉해 광고 계약을 맺거나 직접 만든다. 어떤가요? 셀러브리티 드라마 속 셀럽들의 행동이 꼭 이와 같지 않았나요? 사실 페리스 힐턴이 유명하긴 했지만 그녀를 향해서 찬사보다는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페리스 힐턴은 대중이 환호하건 야유하건 그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충분히 표현했고 자신이 얻고자 했던 목적 또한 충분히 얻었습니다. 아무튼 페리스 힐턴 이후 셀럽들은 자신의 유명세와 부후 그 자체를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자신을 뉴스 가십거리로 만들어 인지도를 확보하고 트렌드를 조성해 부수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존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상류층들의 자제들이 SNS를 활용하면서 셀러브리티 루트를 이용해 자신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된 마케팅을 수행하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셀럽이었던 사리가 하루아침에 몰락한 이유. 셀럽들은 트렌드에 민감한 것은 물론 자기 행동으로 팔로워들의 관심과 안티들까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언론 플레이, 어그로가 필수 기술이 됩니다. 어그로란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관종경제, 모든 관심은 혐오로 통한다. 관심종자란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냉소의 대상이었던 관종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는 평범한 사람도 스타가 될 수 있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능력받는 관종은 선망의 대상이자 시장을 이끄는 키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키플레이어, 이른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 시장 전반을 아우르고 시장파를 넘나들고 광고 시장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관종 경제. 경제적 승패를 가르는 하나의 변수로 꼽혔던 관심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이제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든 산업군의 생존을 위해 관심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돈이 되는 시대, 이른바 관종경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익명성 속에 숨겨진 인간 심리, 관심 중독. 뉴미디어 시대의 관심은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척도는 팔로워 수로 나타납니다. SNS로 활동하면서 좋아요를 통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확인한 사람은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 쾌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후 같은 수준의 쾌감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SNS에 점점 더 깊이 몰입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본능 인정 욕구.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참을 수 없는 욕구를 가지며 어떤 아이도 이런 욕망 없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정 욕구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셀럽들이 팔로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살아남듯이 팔로워들도 자신의 관심에 대해서 셀럽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긍정적 관계로 발전한 훌륭한 사례로는 BTS와 아미를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은 좌절감과 굴욕감을 느끼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병적인 인정욕구로 더 많은 팔로워를 끌어모으기 위해 혐오 코드를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엇이든 돈만 되고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도 상관없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그런 사례가 보입니다. 그렇게 모인 팔로워들은 자신들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안티들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러브리티는 이러한 인간의 인정 욕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셀러브리티가 된 사리가 한순간에 몰락한 이유는 자신이 주종하던 셀러브리티에게 인정 욕구를 채우지 못한 팔로워들 때문입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사회, 정치, 연애 등 사회 여러 곳에서 많이 확인해 왔습니다. 철학자 샤르트르는 희곡 닫힌 방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로 경고했습니다. 관심은 희소성을 지닌 재화로서 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재화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사회가 병들 수 있으므로 식욕이나 성욕을 조절하듯 인정욕구도 이성의 힘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는 지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인정욕구를 객관화한 뒤 거리를 두고 조율해야 합니다. 누구나 관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받기는 어렵다. 누구나 소셜미디어나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SNS나 유튜브는 평등한 기회의 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애초에 관심받던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를 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반대로 특별한 매력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더 철저히 소외되는 불평등한 곳입니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일반 시민이 소셜미디어나 1인 방송을 할 경우 디지털 셀럽이 될 확률은 0.001%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SNS나 1인 방송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거나 추종자가 되거나 그런데 말입니다. SNS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0.001% 셀럽 같은 주인공을 꿈꾸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의 경제학 저자 토머스 데븐포드 교수는 관심은 비행기 좌석이나 음식처럼 낭비되기 쉬운 재화이며 관심이 어느 한 곳에 주어지면 다른 곳에는 주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관심을 받는 이들은 뛰어난 외모와 같은 매력 자본이 있거나 운 좋게 시장을 선점한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매력 자본이 없는 나머지는 SNS로 무엇을 하는 걸까요? SNS에는 관심종자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켜보는 추종자 팔로워들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SNS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앞서 많은 산업군이 관심을 가지고 경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산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유이건 비즈니스 차원의 필요성 때문이건 이제 SNS 속 세상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면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방비, 무비판적으로 노출되지만 않는다면 손실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건전한 성공과 행복을 얻고 싶다면 관심을 향한 인간의 인정 욕구를 이해하고 그 욕구를 다스리는 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한 마리뿐인 유일한 황새가 가다가 죽거나 병들지 않는 이상은요. 하지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요. 혹시 압니까? 황새가 사라지고 따라가다 보니 꼬린 지점에 뱁새가 혼자 들어갈지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최근 달라진 분양 광고를 보다가 관심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부동산 분양 광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올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관심이 고픈 리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